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용한 토픽의 용한입니다. 네, 오늘도 이 도둑놈 분장을 하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자, 주간 승무패, 오랜만에 주간에 이 승무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승무패 15회차가 1등이 2월이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5억 원이라는 금액이, 근 5억 원, 4억 9,8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금액이 이제 2월이 된 회차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큰 금액이 5월의 마지막 최출을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주간에 하는 경기치고 저는 주말에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금액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의외로 좀 많이 금액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를 이미 다 아시겠지만 2등 또한 저는 2월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2등은 2명이 나왔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거를 하고 있는 요 평택에서 이제 한 분이 나오셨고, 또 한 명은 이제 인터넷으로 나왔는데, 인터넷이 5,000원이 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달부터는 이제 배트맨 업체가 바뀌게 됩니다. K토토에서 이제 에이스 침대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의심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10,000원 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뭐 이런 금액에 그런 어떤 엄청난 금액을 또 맞추고 또 이렇게 그런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항상 의심을 하는데,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이 주최 측에 농간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의심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뭐 물증도 없습니다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해당 지역과 금액과 그 다음에 발매처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나오는데 반해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도 안 나오잖아요. 금액만 나올 뿐이고 그냥 온라인 이렇게 하고 끝이니까 사실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얼마든지 추후에 주최 측에서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 예, 고로 K토토는 빨리 그만 헤쳐먹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한마디 좀 던져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 영상에서 꼭 말씀을 좀 이런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었고요. 잘 가라 K토토, 다시는 오지 말고 그만 헤쳐먹어라. 그만큼 헤쳐먹었으면 됐지. 자, 요렇게 시원하게,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주말에 있을 16회차 이 어찌됐든 금액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에는 2월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스케줄로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2월이 난다면 이 온라인으로 또 2월자가 안 생기고 독식이나 뭐 한 2명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덥지 않은 온라인으로 당선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회차는 조금 맞추셔서 적중을 하셔가지고 1등을 좀 하시는 그런 회차로 꼭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 표 하고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스팟으로 이 초안픽을 정리하는 그런 실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좀 보시고 유튜브 실시간을 좀 익숙하신 데 반해서 스팟은 조금 아직은 불편하시거나 좀 어색해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뭐 이 스팟으로 우선은 당장은 좀 스팟으로 이제 좀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어제 진행했었던 초안픽, 물론 분데스리가 경기를 보기 전 초안픽이기 때문에요, 요 영상에서는 분데스리가를 본 후 이 초안픽이라서 조금 어제 스팟에서 얘기했었던 거랑은 일부 좀 다르다라는 거, 스팟에 어제 보셨던 분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이제 이 금요일날 이 배당이 나오고 나서 내일 이제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스팟에서 최종픽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랑 동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팟으로밖에 실시간을 진행을 못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 핸드폰의 구글 플레이에서 스팟을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 방송에 똑같은 용한 토픽으로 라이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제 결과는 어차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만, 이 단폴로 결과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만, 투픽이 예상되는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또 왜 투픽이 필요하고, 또 역배가 필요한 경기는 왜 역배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저는 실시간에서 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에다가는 그냥 결과만, 단폴, 결과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에다가는 뭐 투픽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역배가 보인다, 이런 얘기는 뭐 말씀을 드려도 어느 포인트에서 역배가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되도록이면 실시간에서 쪽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거든요. 지금도 이제 5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을 좀 짧게 끊으려면 결과 위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기왕이면 실시간 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스팟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이번 회차는 좀 금액이 크니까 한번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아마 좀 좋은 어떤 또 픽을 가져가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초안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아닙니다. 초안픽입니다. 느낌픽이고 제가 보는 그냥 경기력 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린 거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번 강원 대 전북은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자, 2번 광주 대 울산은 울산현대의 승 생각했습니다. 우선 요 1, 2번의 결과가 같은 결과는 안 날 것이다 라는 게 우선은 첫 번째 지론이고, 두 번째로는 울산현대가 지난번 이 2부 리그에서 올라온 부산을 상대로 해서 승점 1점을 가져갔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광주를 상대로 해서까지도 또 승점 1점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분명히 본인이 이제 전북현대와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상대로 해서 승점 1점은 울산한테는 분명히 아쉬운 거고, 광주를 상대로 해서는 분명히 3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구FC보다도 더 까다로운 팀을 만났다. 그리고 홈도 아닌 원정이고, 그래서 아무려면 그래도 이 대구FC, 세징야가 빠진 대구FC보다는 그래도 작년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아직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강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 공수에서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금 현 상태의 대구FC보다는 좀 더 조직력이 좋은 강원이 전북을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여지가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승부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부산하고 수원은 수원 쪽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아리까리한 경기기는 해요. 분명히 이 두 팀 다 이미 벌써 이 K리그의 원투펀치를 이미 만나서 이 경기를 치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승점이 좋은 승점은 아닌데, 요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 홈팀 부산보다는 이 수원 삼성이 상대 맞전적에서 좀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토니스도 이제 이번에 좀 들어올 것 같고, 호물로의 부산 아이파크와 그 다음에 이 염기훈의 수원 삼성, 사실 굉장히 좀 이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수원 삼성이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볼프스부르크하고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지난번 경기에 이 레버쿠젠을 4대1로 격파를 하는 바람에 그 경기가 이번 회차 2월이 되는데 시초가 됐죠. 엄청난 역배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또 분위기 좋은 어떤 이 홈에서 이 연승을 끌고 갈 이번 경기인데, 프랑크푸르트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전반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이겼거든요. 상대 맞전적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더 앞서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자칫 잘못하면은 또 강등권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또 막연하게 또 볼프스부르크가 그냥 2연승을 하기에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는 무승부 생각을 했고요. 자, 5번에 헤르타 베를린과 아우크스부르크는 헤르타 베를린으로 우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6번에 마인츠 공허와 호펜하임은 이거 역시도 호펜하임 쪽으로, 호펜하임이 지난번 켈른과의 경기에서 뭐 수적인 우세도 있었고, 전반전에 일찍 예상보다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선제 득점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가져갔고요. 켈른은 굉장히 좀 터프한 경기였고, 옐로카드 경고나 이런 퇴장도 이 양팀에 한 명씩 좀 남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옥신각신한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 실속은 호펜하임이 오랜만에 가져갔죠. 그래서 마인츠고를 상대로 해서는 호펜하임이 원정이지만 이 경기는 조금 더 우세한 경기력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이제 실시간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7번 살케공사하고 브레멘. 요거는 무승부. 살케공사 큰일 났습니다. 10경기 연속 무승이고요. 브레멘은 상대적으로 지난번 경기에 좀 이거 역시도 이제 굉장히 큰 이변 경기였죠.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해서 홈이기는 하지만 0대0 무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승점 1점을 가져간 굉장히 큰 거. 올 시즌에 이 브레멘은 홈에서 경기력이 최하위거든요. 원정에서 경기력 최하위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조금 이거 아래 위로 또 이렇게 좀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가 원정, 또 홈에서 브레멘 이렇게 나왔는데 요 경기도 역시나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승부 이렇게 먼저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케공사가 별로 역전패를 디셀도르프한테 역전패를 당한 부분도 분명히 조금 이번 경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기세 싸움에 있어서는 원정인 브레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바이에른 뮌헨하고 디셀도르프. 우선 바이에른 뮌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경기 또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이변 경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고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바이에른 뮌헨이다. 바이에른 뮌헨이니까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안산과 제주 애매합니다. 평소 만약에 작년 시즌에 안산이었으면 안산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지만 직전 경기에 이제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대전 시티즌은 지금 경기 어떤 결과와 순위와 상관없이 저는 대전 시티즌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과정은 그렇게 아직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대전 시티즌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안드레가 결국에는 이 대구 FC의 세징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안드레가 결국에는 뭔가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하다. 그리고 실점률도 꽤나 높다. 하지만 좀 역시나 좀 운 좋은 경기들이 좀 몇 경기 리그 초반에 시즌 초반에 가져가면서 지금 1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안산이 나름 잘 싸우긴 했지만 조금 세밀함이 좀 부족했고 견고함이 좀 부족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 역시는 또 반대로 안산과는 반대로 부천FC와 용우성박을 겨룬 이런 경기를 했고 마지막에 주민규의 또 멋진 헤딩골로 인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요 경기에서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주가 이제 이 원정 2연전에서 나름 좀 선전을 좀 펼치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좀 어렵진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요 경기 또한 저는 무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가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기는 해요. 분명히 스쿼드 몇몇만 놓고 보더라도 제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아마 이창민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는 결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주의 이 남기회 감독의 특징이 이 수비의 견고함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산 쪽 역시는 뭐 딱히 내세울 만한 무기는 좀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안산이 지금 3연패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홈에서 어떤 버프를 조금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주가 좀 더 나은 거는 뭐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요 경기는 무승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10번 경기 서울하고 성남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라이벌 수도권 라이벌 팀이죠. 뭐 서울은 수도권이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좀 역대적으로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이 경기 결과를 가져갔고요. 어느 팀이 좀 우세하다라기가 좀 애매한 요런 또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요 경기 또한 굉장히 좀 애매한데 그래도 홈팀인 FC 서울이 원정인 성남을 좀 이번 경기는 좀 이기지 않겠느냐, 좀 연승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사실 이 서울이 동해안 지역으로만 넘어가면 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포항과의 경기에서 또 승점 3점을 가지고 왔고 역시나 이제 성남도 어찌됐든 강원한테 선실점을 하면서 질 수 있는 경기를 또 승점 1점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두 팀의 기세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홈발이 있는 서울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까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11번에 수원FC와의 부천FC 요 경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리그에서 이 경기가 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수원FC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정말 무서워요. 이 두 팀 다 올 시즌 이 전체적으로 이 득점력에 있어서도 이 다득점 경기가 많고 또 이 실점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실점률을 보이고 있지 않은 두 팀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게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의 어떤 이 매서움은 부천보다는 이 수원이 조금 더 좀 무섭지 않냐, 창끝이 좀 더 날카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시다 마사토시, 마사라고 불리우죠. 거기에 이제 말로니,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안병준, 요 세 선수의 합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 작년에 이제 이 치솜과 백성동이 빠진 자리가 더 강력한 무기로 채워졌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이번 경기에 있어서 또한 또 승점 3점이 수원한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상해보는 하나의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경기 인천과 포항이고요. 허용준과 김용환, 그 다음에 심상민이 빠진 포항.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 쪽에서 날개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서 날개의 하나, 풀백 자원인 김용환, 그 다음에 심상민이 좀 빠진 부분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인천보다는 조금 더 1588의 라인이 좀 무섭기 때문에 저는 포항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이제 또 직전 경기에서 또 서울한테 졌기 때문에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 2연패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좀 현재까지는 이 수비로 직전 이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까지 뭐 아쉽게 지기는 했습니다만 수비로 지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 팔라시오스라든가 오웬, 그 다음에 오닐, 오웬은 마이클 오웬이죠. 갑자기 오웬이 왜 나와? 오닐, 그 다음에 이제 일류첸코, 그 다음에 팔로세비치. 이 네 명의 합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영준 역시도 굉장히 좀 지금 나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88 라인이 인천을 조금 가볍게 누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넨글라드바하고 유니언 베를린이고요. 메넨글라드바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메넨글라드바흐는 시즌이 이 후반부로 좀 지나가면 갈수록 끝발이 조금 많이 죽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지난번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투표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라고 하는 그런 이 결과를 냈고 또 이 많은 이 유저분들한테 이 뒤통수를 친 이런 팀인데 그래도 요 경기는 메넨글라드바흐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그래도 홈발이 있는 팀이고 홈에서 이 경기력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조금 못한 편이고 또 직전 경기에서 이 퇴장의 또 변수도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유니온 베를린이 뭐 지금 전 경기를 좀 마인츠를 상대로 해서 잘 치렀다 하더라도 지금 메넨글라드바흐는 이 경기에서조차도 승점을 챙겨가지 못하면은 이 레버쿠젠, 라이프치히 요런 팀들하고의 어떤 이 경합 과정에 있어서 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우선은 경기력으로 봤었을 때 메넨글라드바흐가 유니온을 상대로 해서 하다못해 꾸역승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메넨글라드바흐의 승 가져가고요. 파더버런과 도르트문트는 도르트문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전반기 3대3 나왔어요. 파더버런이 원정에서 대단한 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하게 되는데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한테 우선은 좀 졌기 때문에 승점 7점 차로 지금 멀어져 있거든요. 파더보로는 반드시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간단하게 풀면서 경기력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1번 경기 무승부, 2번 경기 패, 3번 경기 패, 4번 경기 무승부, 5번 경기 승, 6번 경기 패, 7번 경기 무승부, 8번 경기 승, 9번 경기 무승부, 10번 경기 승, 11번 경기 승, 12번 경기 패, 13번 경기 승, 14번 경기 패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많은 많은 투표수가 지금 모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번 조회해 보니까 2월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초안픽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배당을 포함한 또 저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되짚어 볼 거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내일 말씀드렸던 대로 스팟에서 실시간으로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픽에서 얼마나 많은 이 픽이 또 변경이 될지 그리고 또 과연 이
역배는 또 어느 쪽에 나와서 또 역배가 과연 몇 개나 나올지 요거는 이제 다음번 내일 배당 저녁 때 배당이 나오고 나서 실시간에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지금 20분이 조금 넘는 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좀 조회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독자가 좀 늘지 않아서 좀 고민입니다. 이 유튜브 자체가 뭐 제가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단폴 위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결과가 사실은 뭐 또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요게 이제 사실은 좀 제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요. 예,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결과와 100%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는 뭐 많은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수도 못 풀고 전문가도 못 푸는 거를 어떻게 뭐 저 같은 아마추어가 뭐 때려 맞추기는 사실 좀 힘들겠죠, 단폴로. 하지만 저의 어떤 생각과 견해, 그 다음에 제가 내놓은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돼서 이제 적중에 혹은 등수에 좀 들으셨다면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할 도리는 어느 정도 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 좀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놈도 있구나, 아니면 뭐 얘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좀 흘려가는 식으로 좀 알아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경을 안 썼는데 어색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번 또 최종평 영상에서 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6회차, 네, 갑자기 주말이라고 할 뻔했네요. 네, 16회차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